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만큼 어떤 추가적인 이런 외신 보도들이 있을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세 가지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어둡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장중에 깨는 모습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글로벌 IB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Wall Street week ahead, investors wonder when vicious sell-off in US stocks will end. 네,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투자 은행들은 미국의 S&P 500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망치를 잇따라 내려잡고 있는 건데요. 금요일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3,7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수가 3,000 초반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건데요.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5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3,020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장 종가에 비해서 18% 넘게 떨어진 수치인데 만약에 실제로 이 S&P 500 지수가 3,020선까지 내려간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20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어떤 의견 내놨나요? 네,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수 전망치를 3,6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비해서는 그 낙폭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3,600선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내려잡은 건데요. 이는 지난 5월의 전망치였던 4,300보다 16% 낮춘 수준이기 때문에 이 3,600을 달성하는 것 또한 좋지 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경착륙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들은 경기 침체의 시기와 규모 등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글로벌 IB들의 시각도 많이 어둡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어떻게까지 S&P 500이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략들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Atlanta Fed President Bostic expects job losses but says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o get to 2% inflation without killing the economy. 네, 이번에 애틀랜타 연은 총재,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을 두고 해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하지만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의견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틀랜타 보스틱 연은 총재는 연준이 큰 타격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이 고강도 금리 인상 행보로 인해서 실업률 상승과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한 타격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건데요. 그 근거로 매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부분과 미국 경제가 연준의 정책을 소화해낼 만큼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아직도 월간 기준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경제가 이 연준의 긴축을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정연하게 이 둔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실업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실업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어느 정도는 낙관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발언들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파운드화조 자체도 달러 강세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영국 정부의 이 감세안, 이 부분이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ritish pound plunges, bonds sink after government announces tax cuts. 네, 영국 쪽의 상황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파격적인 감세안을 내놨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1% 낮아지면서 19%로 설정이 되는데요.
특히 1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억 4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세율도 현행 45%에서 40%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 인지세도 크게 줄어드는 만큼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세안이 설정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2020년 폐지했던 이 해외 방문객에 대한 면세 쇼핑도 부활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6개월간 94조 원을 들여서 에너지 요금도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 반응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과 정부 쪽에는 의견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두고 영국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통화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국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에서는 올해 영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293조 원가량 될 것이라고 책정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쪽에서도 영국은 신흥국이 스스로를 침몰 시장으로 몰아갈 때처럼 행동한다면서 앞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영국 정부 쪽의 의견이 맞을지 또는 시장의 우려감이 맞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파운드화가 이렇게 계속 가치가 좀 폭락한다면 결국에 중앙은행 측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